이 여자애는 가발을 쓰고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고치고 그 다음에 핀셋으로 자기의 송곳니를 뽑아내. 다음은 신선한 피로 헹구고 이가 다시 나고 있다는 걸 느낀 후에 억제제를 자신에게 주사해. 모든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린 나자는 아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갈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갔어요. 병이 고통스러워서 비행기를 타는 동안 나자는 계속 약을 주사해야만 몸을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여행의 목적은 제 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비행기가 출발할 때 승객이 승무원과 논쟁을 벌였어요. 다른 승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항 경찰이 그를 제압했어. 그때 다른 경찰이 상황을 묻고 승무원이 커튼을 치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경찰을 찔렀어.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 청년이 옆에 있는 경찰을 제압했어. 그 후 승무원이 다른 경찰의 위치를 강제로 물어보면서 칼을 눈앞에 들이밀었어. 위치가 잡히자 그들은 상업구역으로 사람을 보냈어. 옆에 있던 베개를 집어들면서 잠자는 여자애를 기회 삼아 죽였어. 그녀의 총을 가져와서 책 사이에 끼워서 공범에게 줬어. 동료가 임무를 완수한 것을 보고 승무원은 경찰의 눈에 칼을 꽂고 나서 그를 찔렀어. 전체 비행기 보안이 무너진 후 도둑들은 더 이상 가장하지 않았어. 호랑이와 표범처럼 생긴 녀석들이 나와서 비행기가 납치됐다고 선언했어. 그들의 요청에 따라 모든 승객들은 이코노미 클래스로 쫓겨났어. 그 후 범죄자는 조종실로 가고 승무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지만 그가 문을 두드리면서 여자 승무원에게 웃었어. 그런데 조종실 문이 열리더니 부조종사도 그들의 일원이었다. 게다가 기장을 독살해 통제가 쉬워졌다. 그 후 한 강도가 항공사 상업구역에 숨겨진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UV 램프를 사용했어요. 비행기의 통신 시스템을 끈 후 부조종사는 비행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설정했어요. 도둑들이 모든 승객들에게 앉은 자리 앞에 두 손을 올리라고 알렸어. 움직이면 안 된다. 하지만 엘리아스는 잡지에서 화물 창고로 가는 길을 발견했어. 너는 엄마에게 그들이 거기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그 후 엄마를 무시하고 창고 쪽으로 직진했어. 나자는 아들을 막으려 했지만 도둑에게 발각됐어. 승무원이 그녀에게 총을 겨누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총알을 요구했고 그녀는 자신의 엄마가 피범벅에 쓰러진 것을 보았다. 엘리아스는 방금 내가 엄마를 해쳤다는 걸 알았어. 진짜로 망치네. 하지만 승무원의 행동도 형님을 기분 나쁘게 했어. 그는 즉시 총을 압수하고 그를 경고한 후 승객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의 최후가 이렇다는 것을 말했어. 그 후 부하들에게 비행기 각 구석에 폭탄을 설치하도록 했어. 하지만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 끝이잖아. 그래서 감독이 나자를 부활시켰어. 그녀는 잠깐 발악하다가 비행기의 화물칸으로 내려갔어. 주변 환경을 잘 보려고 그녀는 콘택트 렌즈를 빼냈다. 멀리 개를 보고 그녀의 눈에는 악마 같은 빛이 떠올랐다. 그 후에 문을 열고 개를 안고 나갔어. 개가 비명 지르는 소리도 도둑들의 시선을 끌었어. 그가 도착했을 때 나자는 7가지 소고기 요리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그녀의 주 요리의 행운이 되었지. 물에 빠져서 간신히 구명 튜브를 잡았으니 그녀의 상처도 금방 나아질 거야. 이빨도 점점 송곳니로 바뀌고 있어. 하지만 그녀가 억제제를 주사할 준비를 할 때 아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래서 상태를 유지한 채 몰래 옆방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때 강도들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내전은 일반 구역으로 돌아가 아들을 찾았다. 그녀가 조종석으로 가봤을 때 그곳에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녀는 기장님을 찾기 위해 일반 좌석 구역으로 돌아갔어. 그제서야 기장이 도둑들에게 당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어. 다행히 이번 비행에 항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었어. 나자는 그를 조종석으로 데려갔고 그 순간 그녀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강도들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화물칸 출구를 폭파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데 웨이터가 동료가 물려서 죽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나자 시체가 사라진 걸 발견하고 동료를 복수하기로 했어. 그는 다시 이코노미 석으로 돌아가서 승객들 사이에서 나자의 위치를 알게 되었어요. 무리의 도둑들이 조종석 앞에 가서 그녀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했어요. 이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무덤을 파고 있는 줄 모른다. 그들은 한 소녀를 인질로 선택한 후 내저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소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들의 행동에 나자도 화가 나서 크게 소리치며 문을 열었어. 강도들 앞에 나타난 건 진짜 뱀파이어였어. 어릴 적부터 정말 이상해. 뱀파이어를 만나서 어떻게 싸워요, 감독님? 그들은 형이 나체 치킨을 바라보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나머지 애들은 도둑질할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아. 형이 방금 물려서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났어. 혹시 그도 나처럼 흡혈귀가 될까 봐 조심해야 해. 나자가 돌아서서 칼로 심장을 찔러버렸어. 그 사람은 완전히 이 세계에서 나가버렸지. 일이 끝난 후 나자는 점차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가 조종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조종사가 엘리아스가 문을 여는 것을 막았다. 현재 내저는 외모가 아들만 더 두렵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소녀가 이미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보니 내저는 매우 미안해졌어요. 그녀는 화장실에 자신을 가두고 억제제를 주사해 더 이상 괴물이 되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그 장면을 한 강도가 봤고 그의 손에 나자의 가방이 잡히게 됐어. 그 가방 안에 물건을 보고 그는 확신했어. 그녀가 바로 뱀파이어라는 것을. 전설에 따르면 뱀파이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빛이야. 그는 자외선 램프를 찾았어. 그 후 나무 조각을 잘라서 장대를 만들었어. 엘리아스는 카메라를 통해 이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조종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내 문을 열고 결국 화장실에서 엄마를 찾았어요. 그때 그녀는 힘이 다 빠졌어요. 하지만 소년이 엄마를 조종석으로 끌어당기려는 찰나 강도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자는 소년을 한쪽 모서리로 밀어버렸어요. 그녀는 지친 몸을 버텨내며 도둑들을 겁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자가 공격할 준비를 할 때 그는 레이저 빛을 밖으로 켰다. 정말이지, 나자는 조명에 비추면 거의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찌르지 않고 잠깐 피를 뽑았다. 엄마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엘리아스는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갔지만 강도는 그가 총을 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두 사람이 총을 쥐고 서로 다투는 동안 총알이 비행기 창문에 맞았어요. 비행기가 즉시 통제를 잃었고 나자는 그 기회를 이용해 그 사람에게서 도망쳤어요. 비행기 안에 한 승객에게 아들을 맡긴 후요. 나자는 도둑들을 찾으러 갔지만 그가 물품 창고의 차 안에 숨어있을 줄은 몰랐어. 탄창을 다 쏴도 그 차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그녀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며 강도가 기뻐하고 웃었다. 그리고 그는 뱀파이어의 피를 주입했어. 만약 그가 변한다면 비행기 전체가 끝나는 거야?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가 나오죠. 나자는 총상으로 생긴 틈에 차를 통해 술을 부었고 그 후 성냥을 차 안에 던졌어요. 하지만 여기 온도가 높아져서 화재 경계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불길도 꺼졌고 화물칸의 소음도 도둑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서 잠시 떠나야 했다. 처음 뱀파이어를 보고 모든 승객이 피를 싸들고 도망갔어요. 그들은 즉시 다른 칸으로 달려갔고 진칸 쪽에서 한 도둑이 차 문을 열었어요. 그가 자신의 동료의 목을 물고 그가 괴물로 변한 것을 보자 부기장은 즉시 위로 도망쳤다. 나자는 급하게 그를 막았고 조심스럽게 그가 물린 자국이 있는지 확인했다.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 그녀는 서둘러 화물구역의 문을 닫고 그 위에 옷장을 올려놓았어요. 이때 승객들은 퇴역 군인의 지휘 아래 나자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에일리어스가 그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지만 내저의 무시무시한 모습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뱀파이어의 상처 회복 능력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이 승객들은 원래 그녀의 상대가 아니었어. 그녀가 그 남자를 물어버리려던 찰나
에일리어스의 엄마의 목소리가 그녀를 깨웠어. 그녀는 화물칸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나타는 화물칸 문으로 달려가서 막았어. 하지만 이제 그녀는 방금 배부른 뱀파이어의 상대가 아닐 거야. 다행히 다른 승객들이 도와줘서 그녀는 문을 잠글 수 있었어. 하지만 문을 닫는 동안 그 남자는 불행하게도 뱀파이어에게 손을 물렸어요. 그가 뱀파이어가 되지 않도록 나자는 전선으로 그의 손을 꽉 묶고 도끼를 들어 바로 손을 잘랐어요.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운이 없게도 할아버지와 손자가 유모차에 치였어. 상처가 꽤 심각해.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생각하니 노인은 모든 걸 걸기로 결심했어.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몰래 문을 열어버려. 뱀파이어를 유인해서 물리게 하려 했는데 그 귀신은 관심도 없더니 늙은이를 밀치고 계속 사냥하러 갔어. 모든 승객들이 겁에 질려 조종실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부조종사는 그들이 문을 열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가 말하기를 이 문이 열리면 모두 죽게 될 거라고. 승객들이 하나하나 뱀파이어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그들은 비행기가 착륙하면 결과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모두는 비행기가 착륙한 후 도적들이 설치한 폭탄을 작동시켜 모든 걸 끝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컨트롤이 뒷칸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뒷칸까지 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결국 나자는 폭탄을 작동하기 위해 남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엘리아스는 엄마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막았어요. 그 후에는 터널을 지나면서 엘리아스가 손에 가진 자외선 조명 덕분에 뱀파이어를 피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뒷칸에 도착해서 한강도 몸에 있는 조종기를 찾았어. 그런데 소년이 돌아가는데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어. 혈기왕성한 엘리아스를 피하기 위해 엘리아스는 차 아래 숨었다. 나자는 옆에 있는 남자로부터 약속을 받은 후 걱정스러워했다. 그녀는 즉시 부기사의 목을 물고 피를 빨아들였어요. 그 후 그녀는 문을 열고 강도의 시체를 미끼로 이용해 그대로 화물실로 달려갔어요. 소년이 뱀파이어에게 잡힐 찰나에 나자가 나타났어. 내 아들을 공격하는 놈은 다 죽여버릴 거야. 아쉽게도 나자는 이길 수 없었어. 그가 그녀의 머리를 바닥에 눌러놓고 목을 물어 피를 빨아대고 있었어.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보고 엘리아스는 급히 일어나서 그 사람의 주목을 끌었어. 그가 돌진할 때 너는 폭발 버튼을 눌렀고 비행기 문도 터졌지만 뱀파이어가 너의 발목을 꽉 잡았어. 조종실에 있는 남자가 이걸 보고 비행 방향을 바꿨어. 아이에게 구운 흡혈귀 고기를 대접했는데 그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떨어졌어. 어머니가 곧 살아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엘리아스는 자신의 손을 베어 피로 어머니를 구했어. 하지만 나자는 깨어나면서 더 이상 본능을 억제할 수 없게 됐어. 남아있는 이성의 힘으로 아들을 햇빛이 드는 곳으로 밀어냈어. 아들에게 해를 가할까봐 두려웠거든. 잠시 후 비행기도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했어. 군대는 소식을 듣고 이미 이곳을 포위했지? 이상하게도 비행기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들의 감시 아래 한 소년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갔고 그 후 군대의 호의를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어. 소년은 비행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지만 군대는 그가 겁을 먹어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 동시에 조종실의 남자도 군대에게 끊임없이 설명했지만 그는 강도들의 스파이로 오해받았어. 그들은 그에게 혼란스럽게 굴면 벌받을 거라고 경고했어. 그 후 그는 모든 승객을 놓으라고 했고 그때 그들이 그를 보내주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그는 용기를 내어 뛰어내렸다. 이 장면을 본 지휘관은 모두에게 강력한 방법을 사용해 범죄자들을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비행기 안의 남자는 뱀파이어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 폭발 버튼을 누르려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비행기에서 끌려 내려갔다. 이때 비행기 안의 뱀파이어도 깨어나기 시작했다. 알리아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구급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곧바로 비행기 쪽으로 달려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모든 군인이 이미 살해당한 상태였다. 이때 알리아스는 미쳐서 사람의 피를 빨고 있는 자신의 엄마를 보았다.
나자는 정말 악마로 변해버렸다. 알리아스는 앞에 있는 괴물이 더 이상 자신의 엄마가 아니란 걸 이해했다. 그는 공 인형에서 리모컨을 꺼내서 버튼을 눌렀다. 대재앙은 여기서 끝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